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증시 토크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요. 자, 최근에 코스닥 신용융자 잔고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특히 지난 10월부터 해서 그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르게 증가되고 있는데요. 자, 이거 좀 의외스러운 그러한 현상입니다. 자, 보통 코스닥 신용융자가 한번 약세장을 크게 맞은 이후에는 3개월 정도는 자숙 시간을 거쳐야 되는데, 너무 빨리 신용융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개인 투자자의 파산 확률이 높아질까 염려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 자, 우리 생각해보면,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의 전유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거래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대략 50% 수준입니다.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자, 이 거래대금 비중이, 개인의 거래대금 비중이 80%에 이르러요. 정말 엄청난 규모의 개인 투자자 비중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신용융자가 증가했다라는 것은 개인 투자자의 신용융자가 증가했다라는 의미로 그대로 해석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난 여름에 자,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마진콜 이야기 뉴스로도 나오기도 했고, 저희 증시 토크에서도 다루기도 했고, 그리고 여러 증권 관련한 투자 게시판에서도 많이 보였을 것입니다. 자, 생각해보면 지난 여름 7월과 8월에 하락장에서 코스닥 시장이 단기간에 20% 하락했죠. 자, 20% 하락, 지수가 20% 하락한 그 자체는 아주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신용융자를 많이 사용했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8월 초에 마진콜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식시장에서 피동적으로 자신은 원치 않게 떠나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자, 그 시기 때 제가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드렸을 것입니다. 여의도에 보면 전업 투자자가 밀집된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유명한 곳이 한 곳이 있어요. 자, 전업 투자자도 그냥 전업 투자자가 아니고 전문적으로 거액의 투자 자금을 가지고 가는 전업 투자자가 입주해 있는 그 오피스텔에서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떠나다 보니 8월 달에 주차장, 지하 주차장에 그 한두 달 전만 해도 꽉 차 있던 외제차들이 싹 사라졌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자, 그 이후 신용융자가 크게 줄어들긴 하였는데요. 최근 들어서 신용융자 수준이 지난 여름 수준까지 증가했습니다.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파란색 선이 이제 코스피 신용융자 추이고요. 그리고 황색 선이 코스닥, 코스닥 신용융자 추이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지난 봄에 좀 과하게, 많이 과하게 코스닥 신용융자가 증가를 했어요. 그때 당시 코스닥 시장의 상승폭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증가했다 보니까 혹시나 저것 때문에 문제 생기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지난 여름 7, 8월에 터졌죠. 자, 보통 이렇게 신용융자가 쫙 빠지면서 마진콜로 인해서 쫙 빠지고 난 다음에는 지금 코스피 신용융자 추이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숙의 시간, 뭐랄까 좀 공격적으로 신용융자 써볼까 이러한 투자 마인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시장의 지금 현재 모습을 보시면 신용융자 잔고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지난 여름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이거 이게 좀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자, 분명 뭐 이유는 이제 투자자마다 많이 각양각색으로 있을 수 있어요. 신용융자도 뭐 적절히 쓰면은 안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 말씀 맞긴 맞습니다. 자, 문제는 신용융자를 시작하게 되면은 너무 과하게 최대한 꽉 채워서
신용융자, 뭐 레버리지 투자 자금 관련한 주식 관련한 대출 등등등 다양한 것을 사용하시다 보니까 신용융자에서 저 정도로 증가했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돈을 끌어와서 레버리지 투자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가 상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신용융자를 이용해서 과감한, 뭐 좋게 이야기해서는 과감함이지만 좀 나쁘게 표현하자면 무모하게 투자를 할 경우에는 파산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 제가 파산 확률 공식을 이용해서 도표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파산 확률 공식은 지금 화면상에 제가 표시한 바처럼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건 이제 약식 파산 확률 공식이고요. 가정을 좀 간단하게 한 게 있습니다. 수익을 났을 때하고 손실이 발생했을 때 요 비율이 같습니다. 예. 기대 수익이 10,000원이다 그러면 뭐 기대 손실은 마이너스 10,000원.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는데, 자, 이때 총 자산액에서 거래시 투자 투입액을 달리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0원이 있는데 10원을 투입했다 그러면 10%겠죠? 자, 100원이 원래 내 자금인데 100원을 투입했다 그러면 100%고, 100원이 있는데 100원에 더해서 딴 데서 100원을 꼬아서 200원을 투입했다 그러면 200% 투입한 수준일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자,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자, 10%만 투입했을 때는 파산 확률이 2%예요. 매우 낮죠. 예,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자, 한 번에 50%를 투입하게 되면은 44%로 파산 확률이 급증하고 100% 투입했을 때는 67%로 높아지게 되는데, 레버리지를 끌어와서 200%로 투입하게 될 경우에는 82%로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82%의 파산 확률이다 그러면요, 우리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할 때 뭐 확률이 70%야. 뭐 아무개가 가위바위보 하면 뭐 확률이 80%로 이겨.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맞아떨어지는 그런 셈이지 않습니까? 자, 80%면 거의 파산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에서는 뭐 중간에 손절매도 뭐 병행할 수 있고 실제 종목 단위의 상한가가 있기 때문에 저 파산 확률 값하고는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레버리지를 크게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파산 확률이 극단적으로 높아지게 된다는 점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신용융자가 또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자칫 코스닥 시장에서 작은 파도라도 일어나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특히나 앞서 언급드린 대로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드리면 조금 뭐랄까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이 표현이 저는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장이 크게 하락하고 난 다음에는 신용융자가 갑자기 이렇게 튀는 게 아니고 만만하게 횡보하는 자숙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보통 3개월이에요. 길면 뭐 6개월도 가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튀어올랐죠. 다이렉트로 급증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파산 확률이 레버리지 투자를 감행한 투자자에게서 급격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 본인은 아무리 체계적으로 뭔가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레버리지가 높아지게 되면 약점에 노출됩니다. 약점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작은 악재가 터져서 시장이 조금이라도 출렁하게 되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자, 우리 연말에 되었을 때 대주주 주식 양도세 대상 확대 이슈가 있습니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는 이게 이제 10억 원으로
낮아지다 보니까 은근히 종목 단위에서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목이 레버리지가 많았다? 그럴 경우에는 주가가 살짝 무겁게 흘러가고 있는데 레버리지 물량에 의한 강제 청산이 나오면서 정말 원치 않게 순간적으로 급락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난 버틸 수 있었는데 그때 마진콜이 나와서 못 버텼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 이미 마진콜 당해서 시장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문제는 신용융자 같은 경우에는 술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치 우리 술 마실 때 보면은 저는 이제 술을 완전히 끊었습니다만, 예전에 술 마실 때 보면 오늘은 딱 한 잔만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한 잔을 딱 먹는 순간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네 잔이 되고, 네 잔이 뭐 병 단위로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용융자도 나는 절제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으셨더라도 이게 점점 규모가 커지게 되고 내 자기 자본 대비 비율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결국은 한동안은 좋은 성과를 내더라도 어느 순간 큰 타격을 입으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근에 코스닥 신용융자의 급증은 염려스러운 부분이 큽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용융자로 인해서 왜곡된 주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차후에 언젠가 마진콜이 발생하면서 또 이로 인해서 왜곡된 주가가 만들어지고, 이런 모습은 또 한편으로는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긴 하죠.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되도록이면 파산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레버리지 경계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2달 정도 전이었던가요? 제가 정기 세미나 마치고 티타임에서 참여하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여름 직전에 이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한 덕분에 그때 그 영상을 보시고 신용융자를 줄이셔서 여름장에 정말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라고 고마워하신 애청자님이 계십니다. 자, 이게 경험하지 못하신 분은 모르실 겁니다. 신용융자, 인생 한방인데 왜 말리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번 정도는 혹시 내 자신이 과도하게 신용융자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체크하시면서 안전하게 투자 이어가시고, 우리 다 함께 멀리 길게 성공 투자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성수의 증시 토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마음 감사드리면서요. 자, 내일도 증시 토크, 주식 투자에 꼭 필요한 주제, 화끈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빠이.